사이다 무비튼. 요즘 들어서 아내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내가 알기로 아내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도 만나고 외출도 하는 게 아내도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해하려고 했다. 그날도 친구가 사춘기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길래 들어주다 보니 늦었다면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지만 나는 별 불만 없이 늦게 들어온 아내를 맞이했다. 친구가 많이 힘든가 보네 라고 하자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들이 중학생인데 반항기라서 그런지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 그거야 뭐 우리도 다 경험한 거잖아 라는 대화를 나눈 후 아내는 샤워를 해야겠다며 욕실로 향했다. 그때 욕실에 샴푸가 다 떨어진 게 생각났고 아내한테 리필용 샴푸를 갖다 주려고 욕실 문을 열었는데 기겁하고 말았다. 아내의 전신에 키스마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목격하고 만 것이다. 아내가 벗어놓은 야한 속옷에는 불결한 느낌의 액체가 묻어있었다. 욕실에서 손빨래로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나?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본 게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자연스럽게 아내가 불륜 중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리필용 샴푸를 아내에게 던져버렸고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다. 아내보다 선수쳐서 아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며 통 내용을 내 핸드폰에 전송해서 증거를 확보해뒀다. 핸드폰 안에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고 힘들이지 않고도 다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아내의 난잡한 일상이 존재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걸 봤을 때 내 기분은 분노, 처참함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그냥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내는 욕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다. 아마도 내가 뭐라고 할지 뻔히 예상이 되는 마당에 나올 용기가 없거나 변명거리를 찾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고 내가 먼저 욕실로 가서 문을 사이에 두고 그럼 잘 있어 라는 말만 남기고 집에서 나와버렸다. 나는 한 달 동안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 증명 등을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나갔다. 아내가 있는 집에는 전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아내한테서는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부 무시했다. 아이가 둘이 있지만 다행히 둘 다 이미 사회인이 되어 있었고 아내 얘기를 하자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고 아내와 불륜남과 대면해서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상대는 매력이라고는 없는 독신 중년남이었고 아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초라해 보이는 중년 커플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디 남자가 없어서 저런 놈하고 더 황당한 기분이었다. 아내와 불륜남은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았고 순식간에 육체관계를 맺은 모양이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고 취미도 없고 내가 첫남자였다. 양치는 이미 타계했고 얼굴은 보통의 스타일은 괜찮은 편이었다. 성격은 얌전하면서 소극적인 타입으로 보이는데 밤이 되면 적극적으로 변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성격하고는 정반대여서 깜짝 놀랐지만 아내는 성적 욕구가 강한 편이었다. 그런 욕구 때문이었는지 불륜남과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났던 관계였던 것 같다. 나한테 발각되기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수도 없이 만났고 불륜남한테 완전히 빠진 아내는 이상한 애들이 모이는 곳에도 불륜남을 데리고 자기가 먼저 솔선해서 다녔다고 한다. 이상한 애들이란 약물과 난교를 하는 그런 애들이었다. 나와 아내의 부부관계는 아내의 주동하에 주 1회 정도 갑자기 불안해진 나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성병 검사를 받으러 갔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불륜남은 이미 성병에 걸려 있었고 그 후 아내 역시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악한 일이긴 했지만 이제 남남이 될 사이고 성병에 걸렸다 한들 내 알바는 아니었다. 그 후 나는 미련 없이 아내와 이혼했고 불륜남에게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증거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찾아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했다. 얼마든지 나한테 들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진들을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었는지
아내에게 그런 취향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충격이었대. 아내는 그 남자와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며 매달렸대. 만약 이 일이 신혼 때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광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사회인이 될 정도로 나이가 든 지금 그 나이에 그러고 돌아다닌 아내가 징그럽고 애정이라고 남아있을 것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아내는 이혼 협의 중에 울고불고 매달리고 미안하다, 후회한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연속으로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불륜남과 동거 중이었다. 그 이유는 내가 집을 나가고 며칠 후 아내가 외출하고 집에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집 열쇠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는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갈 곳이 없게 된 아내는 달랑 맨몸으로 다시 불륜남을 찾아갔고 그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였다. 그 후 불륜남은 나한테 몇 번이나 당신 와이프 나한테 떠넘기지 말죠 라면서 반품을 시도했지만 무시했다. 남의 가정을 더럽힌 주제에 어디다 대고 전화지를. 불륜남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좋아한 게 아니라 단지 육체관계만을 원한 모양이었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아내는 비록 지금 동거 중이긴 하나 육체관계는 절대 맺지 않고 있다면서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말했지만 아무리 당장 갈 곳도 없고 돈이 없었다고 해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불륜남 집이었다는 건 아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말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강제 퇴출된 후에도 아내는 매일 전화며 메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불륜남은 자긴 돈이 없다며 위자료를 지불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불륜남은 노부부와 그 아들이 경영하는 작은 장례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직접 장례업체에 전화를 해서 월급을 차압하는 문제를 상의하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단번에 월급 차압을 승낙했다. 못 내, 돈 없어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내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장꾀를 쓴 모양이었는데 차압이 됐다는 걸 알고는 꽤 낙담했다는 후문이다. 비겁한 자식들! 이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면 니들은 무사할 것 같아? 라면서 이를 갈았지만 이건 치졸한 게 아니라 법률에 기초한 권리라는 걸 밝혀둔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도덕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다니 진짜 치졸한 게 누군지 묻고 싶다. 불륜남의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달했는데 두 사람은 쩔쩔매면서 나한테 가정을 파괴한 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셨다. 제 자식의 어리석은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를 내미셨다. 나는 불륜남이 워낙 쓰레기 같아서 그 부모도 그런 인간들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극히 상식 있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나와 이혼 후 아내는 불륜남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느낌. 그런 상대한테 이제 와서 화를 낼 일도 없고 속을 끓이는 일은 더더욱 무가치한 일일 뿐. 다음 주에는 집을 팔고 완전히 정리할 예정이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사할 곳을 알렸지만 당연히 전처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앞으로 자기들 엄마를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연락하는 친척도 없는 전처는 앞으로 그 불륜남한테 모든 걸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든다. 불륜남은 자기 부모님들한테 한 방에 손절당했다고 한다. 불륜남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님의 생명보험 등 재산은 모두 남동생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한다. 요즘 불륜남은 주변에 신세 한탄을 하고 다닌다는데 꼴 좋다 멍청한 놈. 그 후 나는 돌싱남에 나 혼자 산다가 됐지만 이제는 사회인이 된 아이들이 나를 걱정하고 돌봐준다고나 할까. 딸아이는 요리를 만들어 오고 아들아이는 내가 외로울까봐 자주 찾아와서 얘기벗이 되어준다. 만약 이럴 때 아이들이 없었다면 더욱 고독하고 쓸쓸했을지도 모른다. 그저 아이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전처 얘기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내 귀에도 들리는 소식들이 있긴 하다. 역시나 불륜남과 생활이 어려운 모양이었다. 상대는 평범한 중년남이고 그나마 월급도 나한테 차압당하고 있으니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지금까지는 둘이 만나서 육체적 관계만 즐기면 그뿐이었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서로 책임져야 하고 죽고 나서도 합장을 할 관계이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전처는 사는 게 공공해지자 지인들한테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냐며 탐문을 하고 다닌다는데,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전처 편을 들어줄 리 없었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